제가 작년에 설명하고 있는 거랑 올해랑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다른데, 작년에는 복압 유지하는 능력,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은 호흡할 때 일어나는 체간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압 유지 능력이라는 걸, 호흡이 일어날 때 내 몸이 체간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절대 아니라고. 완전히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숨을 안 쉬는 거지. 호흡할 때 체간에서 일어나는 게 체간이 몸통 전체예요. 호흡할 때 체간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능력을 복압 유지 능력으로 정의를 했어요. 제가 요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흡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게 그 호흡이에요. 내가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바깥에 있는 공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몸속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공기의 흐름이 뭐 때문에 일어나면 기압차 때문에 일어나요. 여기에 고기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저기압이에요.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이 어떻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죠. 저기압이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오죠. 공기가 저기압 중심부로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바깥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긴 들어오고, 호흡이 일어나는 건 기압차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 복강 내압의 유지 능력, 복압 유지 능력이라는 걸 저는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압차를 유지하는 능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압차를 유지하는 능력이라면 이게 곧장 무슨 또리냐면, 이게 호흡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왜 호흡하는 능력이냐면,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바깥에 어떻게 돼요? 고기압이고, 여기는 저기압이죠. 그리고 여기 저기압이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에 공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저기압을 못 만들고 있어. 여기서 복압을 저기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기압을 못 만들어준 상태에서 고기압을 유지하고 있으면 공기가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래서 공기가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가야 돼. 나가는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고기압이고 바깥이 저기압이어야 돼. 그래서 늑간근 사이에 있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공기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고기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호흡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숨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긴 나가지만 70%만 60%만 나가겠죠. 그래서 호흡하는 능력이, 기압차를 유지하는 능력이요, 그거 바로 호흡하는 능력이에요. 요거 두 가지를 전부 다 얘기해 볼게요. 호흡할 때 일어나는 체간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설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체간의 움직임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전면, 등. 배는 어떻게 일어나죠? 호흡할 때 전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뭐가 있습니까? 배가 부풀지. 배가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일단 배와 등으로 해볼게요. 배와 등은 전면, 배가 앞으로 나와야 돼, 앞으로. 그 다음에 측면, 측면으로. 그래서 숨을 들이고 마시고를 반복을 하는데 배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복압 유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게 해? 장기는 눌리죠. 장기가 눌린 만큼 배가 전면으로, 측면으로 부풀어 올라야 돼. 그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후면에서 봤었을 때, 등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야 됩니까? 호흡할 때 움직이는 움직임. 상하. 여기 만약에 한다 그러면 후면과 측면이겠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후면은 안 일어나죠. 왜? 척추뼈가 있으니까 척추뼈가 부풀어 오를 수는 없잖아. 그래서 후면에서 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좌우로 확장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야 돼요. 자료나 그림을 보면서 하면은 이해가 좀 더 빠르니까. 이게 일단 책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지금 요 책인데 방금 저 책이 호흡에 관련돼서는 거의 바이블이에요. 재활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한 권씩 다 읽었던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호흡이 일어났을 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일어남을 여기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잠깐 보면은, 이거를 맘 테스트라고 그래요. 복부가 전면으로 나와야 되고 측면으로 부풀어 올라요. 이게 이제 당연한 게, 여기 이제 횡격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횡격막에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하려면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야 돼. 그럼 내려가면 요 공간만큼 어떻게 돼요? 배를 누른 거죠. 그래서 요 공간만큼 배가 눌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눌린 공간만큼 바깥으로 파란색 면과 빨간색 면이 동일하게 부풀어 올라야 돼요. 눌렀잖아. 누를 만큼 나와야 돼. 그래서 횡격막이 아래로 내 복부를 눌렀는데, 만약에 부풀어 오르지가 않았어, 이렇게 정상적인 움직임이 안 일어났어. 호흡이 일어났을 때 체간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움직임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안 죽죠. 어떻게 돼? 얘가 올라가. 이렇게. 이게 상부 흉식호흡. 흉식호흡 앞에 상부라는 말이 붙어야 돼. 흉식호흡은 정상호흡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면과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는 움직임이 유지돼야 돼요.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얘는 등 쪽으로 척추가 있으니까 등 후면으로는 못 일어나죠. 후면으로는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 이쪽으로는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는 움직임이 유지돼야 되고, 배에서 봤을 때는 전면과 측면으로 부풀어 오는 움직임이 유지돼야 돼요. 요게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의 움직임입니다. 자, 요렇게만 설명하는 거는 이제 형상으로 설명한 거고, 실제 내용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기압차를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어떤 기압을 유지하고 있어요? 음압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마이너스를. 그래야지 내가
체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을 때 공기가 일로 들어와야 돼. 들어오려면 여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유지돼야 되죠. 마이너스가 유지돼야지 공기가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공기가 빠져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으려면 어떻게 돼? 바깥이 마이너스가 되지. 바깥이 마이너스가 돼야지 내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안쪽은 어떻게 돼? 여긴 플러스가 돼야 되지. 그래서 이건 양압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음압이 걸리고 있지. 그러면 복압, 양압, 복압 중에 뭐가 있어요? 음압도 있고 양압도 있는 거예요. 복압이라는 게 그냥 압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압차라고 했으니까 음압을 걸었을 때는 음압을 유지해야 되고요. 양압이 필요할 때는 양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압차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러면 이 음압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양압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거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이거 흉강도 한번 볼게요. 흉강의 움직임을 내가 보고 싶어. 폐가 이렇게 있죠? 폐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아, 여기 이렇게 2개죠. 여기 왜 중엽이 없어요? 이게 왼쪽이, 누가 여기, 이거 오른쪽인데? 여기 심장이 여기 있죠. 흉추 5번에서 9번 사이에 심장이 있어서. 이 중엽에는, 그래서 폐 상엽하고 하엽밖에 없어요,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상엽, 중엽, 하엽 있죠. 이걸 면적으로 만약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얘가 제일 커요, 제가. 상엽이. 하엽이 제일 작아, 제일 작아. 그래서 숨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상엽에 공기를 집어넣어야 돼. 아무튼 그거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흉강에 이제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공기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공간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겠지. 이게 1번, 이게 2번. 그 다음에 이거를 3D에서 한번 볼게요. 위에서 한번 내려다, 수직으로 내려다는 거 보면 어떻게 돼? 전면하고 후면으로 확장하는 게 일어나겠죠. 3번. 흉강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갈비뼈, 척추가 아니니까 전후 확장, 상하 확장, 그 다음에 좌우 확장이 다 일어나요. 근데 이게 1번, 2번, 3번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좌우 확장이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전후 확장이 두 번째로 일어나요. 그 다음에 늑간근 사이 있잖아요. 늑간근 사이가 위아래로 벌어지는 게 이게 상하 확장인데, 늑간근 사이에 있는 상하 확장이 가장 나중에 일어나요. 그래서 정상호흡을 하시는지 아닌지를 볼 때 이 사람 상하 확장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볼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좌우 확장이 진짜 일어나는지. 좌우 확장이 먼저 일어나는 걸 확인했어. 그 다음에 흉골과 흉추가 앞뒤로 확장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흉골과 흉추는 어떻게 돼? 흉추는 뒤로 밀려나고, 그 다음에 흉골은 어떻게 돼? 앞으로. 그래서 전후 확장이 일어나고 좌우 확장이 일어난 다음에 전후 확장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하 확장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순서대로 봐야 돼요. 전후 확장이 안 일어나는데 이게 안 일어났어. 근데 상하 확장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그럼 정상호흡이에요? 아니지. 이게 일어나야 돼, 무조건. 3번이 일어난다고 해서 정상호흡이 아니야. 1번, 2번, 3번이 다 일어나야 돼. 1번 순서대로. 그래서 이것도 맘 테스트인데, 숨 쉴 때 여기가 갈비뼈 좌우 하각 있잖아요. 흉추 10번, 11번, 12번. 여기 하각이 숨 쉴 때 여기가 늘어나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게 안 늘어나잖아요. 흉곽 닫고 호흡하면 어떻게 돼요? 정상호흡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앞뒤로 했을 때, 맘 테스트 할 때, 할 때 가슴이 앞으로 밀려나야 돼요. 복장뼈 있잖아요. 흉골이 앞뒤 확장이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갈비뼈 사이에 있는 상하 확장은요, 힘들어요, 인지하기가. 갈비뼈 사이가 굉장히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갈비뼈가 이거 1번, 2번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잘 안 움직입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실제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 돼요. 이거 지금. 숨을 쉴 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좌우로 확장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좌우 확장이 일어나고 있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죠. 왼쪽,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보면은 전후 확장이, 이게 흉골이 앞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자, 흉골이 앞으로 나가는 움직임이 일어나야 돼요. 숨을 여기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공간 있잖아요. 이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공간도 상하로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이 세 가지 움직임이 전부 일어나야 됩니다. 하부늑골의 좌우 확장, 그 다음에 흉골과 흉추의 전후 확장, 그 다음에 갈비뼈 사이에 있는 상하 확장. 이 세 가지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정상호흡이 안 일어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정리가 됐어. 호흡에서 복압 유지 능력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제가 이제 한번 설명했는데, 첫 번째로는 호흡할 때 일어나는 체간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유지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압차를 유지하는 능력. 이렇게 두 개 나눠놨어요. 그래, 알겠어. 그럼 복압이라는 게 뭔지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